네, 안녕하세요. 오늘 M5라는 논문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논문에 보시면은 단어 중에 M이 5개 있어서 M5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에서 페이지 마이그레이션 기법을 소개하는데 다른 논문들과 달리 CXL 드리븐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먼저 왜 CXL 그리고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고 필요한지를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들이 점점 이제 메모리 집약적으로 변하면서 D램 용량 그리고 대역포 이런 것들이 꾸준히 스케일링 해야 했으나 DDR 인터페이스의 핀수 그리고 채널 수 이런 것들이 병목으로 작동을 해서 확장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D램 용량 그리고 대역폭을 이제 2배 증가시키는데 4에서 7년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한계들을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CXL이 등장을 했습니다. CXL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PCI 기반으로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고 DDR5에 준하는 대역폭을 상대적으로 적은 핀수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CXL의 큰 문제는 레이턴시죠. 로컬 D램 대비해서 레이턴시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CXL을 사용할 때의 핵심은 어떤 페이지가 핫한지 분별해내는 능력 그리고 핫한 것을 잘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이 종합적인 페이지 마이그레이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를 이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류를 했고 짧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CPU 기존 방식들을 모두 CPU 드리븐 페이지 마이그레이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이제 프레젠트 비트를 조작을 해서 힌팅 페이지 폴트를 유발하고 다음 접근했을 때 폴트가 나서 OS가 마이그레이션 결정하는 분기로 이동하게 하는 힌팅 페이지 폴트 기반 방식들입니다. AMB라는 것은 오토매틱 누마 밸런싱이라고 해서 리눅스 커널에 있는 방식인데 그 약자로 논문에서 적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눅스의 데이몬 등에서 사용을 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스캐닝하는 방식입니다. 유효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관심 있는 영역에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주기적으로 훑으면서 액세스 비트를 확인하고 그를 통해 접근을 이제 추정을 한 다음에 누적 접근 수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인텔 PEBS 같은 하드웨어 퍼포먼스 카운터를 사용을 해서 LLC 미스가 발생한 주소를 일정 주기로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분별하는데 좀 오버헤드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존재하고 세 번째는 이것은 이제 샘플링 기반 방식의 문제인데 CXL 쪽으로의 주소 접근을 그 하드웨어 카운터를 제공하지 않는 CPU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한계들 때문에 논문에서는 M5라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 이 M5라는 방식은 주요 차이점이 이 관찰하는 지점을 CPU가 아닌 CXL 컨트롤러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이 핫한지 어떤 것이 콜드한지 관찰해내는 능력이 CPU보다 CXL 컨트롤러에서 할 때 더 좋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M5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핫한 페이지 뿐만이 아니라 핫한 워드가 무엇인지 워드 단위로 트래킹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존 CPU 드리븐 방식을 다시 살펴볼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힌팅 페이지 폴트 기반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프레젠트 비트 그리고 그 외 다른 비트를 조작을 해서 TLB 그 후에 TLB를 인발리데이션을 하면 다음 접근에서는 힌팅 폴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힌팅 폴트 처리 분기로 OS가 이동을 해서 그때 핫한 페이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리눅스 커널에 들어와 있는 만큼 구현 난이도도 비교적 낮고 자연스럽게 리눅스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TLB 인발리데이션, 페이지 폴트 처리 이런 것들이 CPU 사이클을 크게 소모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 레이턴시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방식은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스캐닝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눅스 커널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 이 경우에는 슬로우 티어 메모리가 되겠죠. 그 메모리 영역에 매핑된 유효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어떤 주기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훑으면서 액세스 비트를 확인하고, 액세스 비트가 켜져 있다면은 얘는 접근했던 것, 액세스 비트가 꺼져 있으면은 접근하지 않았던 것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액세스 비트가 불린 값이라는 데 있습니다. 액세스 비트가 불린 값이기 때문에 0과 1밖에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텐시티, 즉 이번 인터벌 내에 몇 번 접근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방식은, 마지막은 이제 어드레스 샘플링 하는 방식인데요. 인텔 PEBS 같은 하드웨어가 지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지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이제 샘플링 방식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정확도 그리고 오버헤드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 이 트레이드 오프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논문에 따르면 어떤 CPU에서는 CXL 트래픽으로의 하드웨어 정보가 이제 없다,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CPU가 제한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CPU 드리븐 방식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문제들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진짜 핫한 페이지를 이제 놓칠 수 있다는 문제고, 그리고 CPU 사이드 프로파일러가 CXL 트래픽을 이제 항상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TLB 조작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논문에서는 CXL 드리븐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을 하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M5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둘 다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둘 다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하드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CXL 컨트롤러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호스트 쪽에서 요청한 메모리의 물리 주소를 전부 스눕해서 그것을 뭐 페이지 단위로 아니면 워드 단위로 바꾼 다음에 그 카운트를 세서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즉, 요 PAC, WAC, 어드레스 페이지 단위 어드레스 카운트, 워드 단위 어드레스 카운트, 이거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카운터는 컨트롤러 내부의 SRAM에 저장을 하게 되고, 접근을 할 때마다 카운트를 올려서 그 값,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값은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아까 봤던 SRAM 그리고 제어 레지스터 등을 MMIO로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논문에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베이스 주소 레지스터를 두고 그 값을 바꿔가며 특정 윈도우 내 값을 슬라이딩 해가며 전체 카운터 배열을 모두 읽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CXL 드리븐 방식이 정말로 유효한가? 이것을 이제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실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기존 CPU 기반 방식이 정말 정밀했는가, 정밀도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CPU 기반 방식 2개, 그리고 그것이 응답했던 상위 K가 아까 하드웨어를 통해서 봤던 실제 정답 탑 K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 비율을 세로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전부 정답만 내뱉는다면 1에 가까워야겠죠. 하지만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 한참 상위 탑 K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는 핫한 페이지를 올려야 되는데 원 페이지를 올리게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5가 특징 중 하나가 페이지 단위뿐만 아니라 워드 단위의 카운트도 제공을 한다는 점이었는데, 워드 단위가 정말 필요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피겨를 보시면은 이 위에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그 페이지 내에 활성화된 워드 수입니다.
4KB 페이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4KB 페이지 안에는 64바이트의 워드가 총 64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3개의 벤치마크, 캐시리, 멤캐시디, 레디스 이런 애들을 보시면은 약 절반 정도, 뭐 40에서 60% 정도가 한 4개의 워드만 있어도 4개의 워드만 활성화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여러 벤치마크들을 보다 보니까 활성화된 페이지 중에서 실제 활성화된 워드는 굉장히 스파스하더라. 다른 애들은 좀 상황이 나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고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실험은 아이덴티피케이션, 핫한 페이지를 찾는 과정,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과정 자체의 오버헤드를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CPU 드리븐 방식에서 그 실제로 얼마나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데 CPU 사이클이 소모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논문에서 별도의 그래프나 테이블은 제공을 하지 않았고 문장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은 먼저 각 커널 프로세스들을 한 개의 각각 코어에 고정을 한 다음에 커널에 보시면 migrate pages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진짜 마이그레이션 하는 함수거든요. 이거를 CPU 드리븐 방식은 크게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 마이그레이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마이그레이션 단계만 이제 디세이블 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만 했을 때 이제 얼마나 CPU 사이클이 늘어나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 조건에서 A, M, B, 네이머는 이제 커널 CPU 사이클이 최대 5배, 7배까지 늘었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영향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나타나서 레디스의 경우에는 테일 레이턴시가 증가했고 뭐 실행 시간이 증가하는 뭐 리니어 SSSP 이런 것도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3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PU 드리븐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원 페이지를 핫 페이지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페이지 내부에서 접근 빈도가 스파스하다. 핫한 워드는 따로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거, 핫 페이지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 자체도 꽤나 비싼 작업이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핫 페이지 식별, CXL에서 하겠다. 워드 단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겠다. 그래서 CXL 드리븐 어프로치를 제안을 하는 건데요. CXL 드리븐은 그냥 뭐 쉬운 선택이냐, 마냥 괜찮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을 하다 보니 하드웨어 자원 그 자체에 대한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날것의 PAC, WAC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온라인 트래킹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메모리 풋프린트가 커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논문에서 타겟팅하고 있는 것들은 데이터 센터급의 서버, 즉 메모리 풋프린트가 상당히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 예를 들어 카운터 항목들, 카운터 수 이런 것들이 몹시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커지면 필연적으로 탑 K를 뽑거나 관리하는 데 드는 과정도 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 트래커를 위한 요구사항을 자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먼저 탑 K 쿼리를 빠르고 정확한 시간 내에 응답할 수 있을 것. 두 번째, 제한된 하드웨어 코스트, 면적, 전력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카운트 민 스케치라는 추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HPT, HWT는 같은 파이프라인을 공유하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단계가 있는데 1번부터 3번 단계가 이제 카운트 민 스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들어온 우리가 스누핑한 주소, 그것을 이제 여러 개의 해시 펑션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덱스를 여러 개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스텝 2에서는 도착한 인덱스에 있는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증가시킨 여러 인덱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가장 민값, 이 경우에는 2가 되겠죠. 2, 이것을 응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카운트 민 스케치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스페이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를 최대한 아끼고, 하지만 그럼 이제 오류가 늘어나다 보니,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소가 동일한 곳에 매핑될 수 있다 보니 해시 함수를 여러 개 사용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응답할 때도 민값을 사용해서 보수적으로 하겠다, 이런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에서 6단계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그 카운트 그리고 주소가 우리가 관리하는 솔티드 캠에 있었느냐, 뭐 있었다면 카운트 증가시키면 그만이고요. 없었다면은 뭐 비교를 해서 가장 최소값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새로운 최소값이다 라고 내가 새로운 탑 K 항목이다 라고 한다면 기존 것을 이제 업데이트 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만 보면은 실험 전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다 끝나게 됩니다. 이 매니저인데요. 매니저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데이터 흐름입니다. 이제 HWT, HPT, 하드웨어 자원들이죠. 얘네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프로모션을 할 때까지의 그 흐름인데요. 먼저 가장 왼쪽 위에 보시면은 모니터라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어, 아마 보셨을 것, 뭔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각 누마 노드, 그러니까 D램, CXL에 할당된 메모리 수, 그리고 밴드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숫자 자체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들을 제공해서 일렉터가 나중에 그 정보를 사용해서 언제 프로모션 할지, 뭐 지금 프로모션 할지, 프로모션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노미네이터는 하드웨어 HWT, HPT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여러 페이지들이 지금 CXL 메모리에 있는데 어떤 것들을 프로모션 해야 하는지 그 프로모션 후보를 추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발표에선 생략하지만 논문에서는 HPT를 우선적으로 보는 HPT 드리븐 방식, HWT를 우선적으로 보는 HWT 드리븐 방식, 이 두 가지 정책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실제 논문을 한번 살펴보셔도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일렉터에서는 모니터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해야 하는지, 지금 한다면 얼마나 많은 양을 페이지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이 프로모터에서는 migrate page라는 함수를 실제로 호출을 함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실제로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보면 프로모션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디모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 이유를 논문에서는 디모션은 MGLRU가 그대로 담당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MGLRU는 리눅스 커널에 있는 메모리 서브 시스템인데요. MGLRU는 논문에서 말하기로 검증도 오래됐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정확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디모션은 MGLRU에 맡겨도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들, 설계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험 셋업, 그 중에서 하드웨어 플랫폼은 인텔 제온 프로세서를 사용을 했고 인텔 에질렉스 7이라는 FPGA를 사용을 해서 CXL 플랫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8GB의 D램이 들어있는 상태고, 사용한 벤치마크 인스턴스 수, 스레드 수에 따라서 CPU 코어도 그에 맞게 변경을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코어는 핫플러그를 통해서 제외를 시키고 실험을 했고요. 사용하는 코어 수가 변하다 보니 이 논문에서는 LLC의 크기도 제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 CAT라는 기술을 통해 사용하는 코어 수에 맞게 LLC 용량도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벤치마크 이야기인데요. 벤치마크는 총 12종이 논문에서 사용을 했고, 이 12종은 메모리 인텐시브한, 즉 LLC 미스 퍼 킬로 인스트럭션이 높은 벤치마크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메모리 풋프린트가 8기가가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논문에서 실험을 할 때 전부 다 이제 CXL에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논문은 프로모션을 얼마나 잘하냐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시킨 다음에 만약 그 디램 디램 사용량은 3GB로 제한을 해서 약 거의 한 절반 정도의 페이지는 승격될 기회를 제공을 한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애즐렉 7 환경에서 HPT의 추적 정확도, 얼마나 잘 핫한 페이지를 트래킹 해내느냐에 대한 실험인데, CPU 드리븐 방식 중에서 최고로 높은 값, 그리고 CM 스케치, CM 스케치 말고 스페이스 세이빙 방식, 이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원래 논문에서는 스페이스 세이빙 대비해서 CM 스케치를 이제 왜 선택을 하게 됐느냐, 그 고려했던 사항들, 그것에 대한 실험이 담겨 있는데, 이 발표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CM 스케치 방식이 굉장히 월등하게 높은 액세스 카운트 레이쇼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왜 값이 1이 아니지? 하드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비교한 PAC는 전체 실행 구간 대비해서 정답 탑K를 계산하는 반면에 이 논문에서 사용한 HPT는 그때그때 유한한 관측 윈도우 내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실험은 이제 엔드-투-엔드 성능을 비교한 겁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얼마나 잘 아이덴티피케이션 해내느냐에 대한 실험이었고, 이번 실험은 엔드-투-엔드 성능,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테일 레이턴시의 역수, 나머지는 실행 시간 이런 것들을 성능 지표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은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모션 얼마나 잘하냐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프로모션만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모든 페이지들을 이제 CXL 디램에다가 넣어놓고 핫 페이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자체적으로 각각 프로모션을 하게 하고요. 근데 상위 티어 디램의 사용량을 3GB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가득 찬 다음에는 각 기법별로 디모션을 해야만 프로모션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성능을 보시면은 CPU 드리븐 대비해서 M5 방식이 더 높은 성능을, 엔드-투-엔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논문에서 이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최종 성능은 평균은 그런데 어떤 것들은 성능이 또 비슷하고 어떤 것들은 성능 차이가 좀 심하게 나고 왜 그럴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피겨 10을 논문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겨 10은 각 워크로드별로 사용한 4KB 페이지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의 액세스 카운트 분포를 이제 누적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로그 스케일로 나와 있고요. 세로축이 이제 누적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각 워크로드별로 사실 잘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핫한 페이지 접근 횟수의 분포가 다 다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논문에서 사용한 M5는 심지어는 워드 단위로 트래킹을 한 만큼 진짜 핫한 페이지를 식별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진짜 핫한 페이지를 식별해내는 능력이 장점인 기법인데요. 이 TC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은 액세스 카운트가 굉장히 낮고 또 비교적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는 사실 정확하게 식별을 해내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워크로드마다 사실 M5가 이득을 보고 이득을 보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이 스큐된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실험입니다. 이 마지막 실험은 CM 스케치의 용량이 이제 좀 제한을 우리가 해놨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메모리 풋프린트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풋프린트가 만약에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워킹셋이 커진다면 그것을 이제 사용한 프로세스의 수를 증가시켜 가면서 그 판단해내는 정확도, 액큐러시를 본 거고요. 근데 보시면은
프로세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워킹셋이 증가함에 따라 애큐러시가 점점 원만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이 논문에서 이제 32K의 엔트리를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8GB 디램 모듈 전체 다이 면적의 0.01% 정도로 맞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더 큰 시스템에서는 엔트리 개수를 늘리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M5라는 논문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논문은 먼저 CPU Driven Page Migration 방식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것을 보여주고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M5라는 CXL Driven 기법을 이제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실험 결과가 어땠는지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논문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